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국 정신분석 전문가인 정신과 전문의 최성환 닥터를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신지요? 네. 닥터 최, 지금 이 사진 보셨습니까? 뭐죠? 다들 봤다는데. 누구 사진? 한번 보시고 이야기 말씀 나누시죠. 예. 누구 사진인데? 조국 사진인데요. 조국이요? 네. 조국 씨가 또 사고를 쳤나요? 요새? 지난 13일이었는데 그렇죠. 조 전 장관이 이제 이날 아내가 7년형을 구형받던 바로 그날 이제 트위터에다가 턱걸이 운동을 하는 이 사진을 갖다가 올렸단 올렸어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운동 동영상을 올렸는데 곧 와글와글해진 거예요. 제정신이냐, 집에 아내가 이런 7년형을 그렇죠. 구형받는 게 내 뭐 슬퍼하거나 뭐 이럴 것도 아니고 또 무슨 SNS 질을 하냐고 또 이 턱걸이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곧 뭐 삭제를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두고 말들이 많아요. 무슨 말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선 헬스장에서 일하는 이제 전문 트레이너들이 나섰어요. 그렇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재밌어요. 뭐라 그래? 반동을 지나치게 팔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탁 튕기는. 원래 배치기라 하죠. 배치기. 처가 징역 7년을 구형받는 날에 이 푸시업, 풀업 하는 영상을 올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안 간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참 기묘한 사람이다. 그리고 제 상식으로는 정상이 아니다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 전 장관을 가리키면서 이미 나르시시스트라고 평가했지만 이번 경우는 정도가 심하다.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어컨 고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그렇죠. 의사도 정신과 전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보통 사람들하고는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사진을 막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정상입니까? 아내가 7년 구형을 받던 날, 바로 그날 이런 영상 올리는 게 정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정상? 정상이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걸 그냥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해리 증상. 해리 증상. 영어로는 이렇게 써드릴 건데, 디소시에이션. 원래 이제 히스테리적 기질이 있고 자기애적, 나르시시스적 기질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무진장 센 사람이잖아요. 세고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겼지? 그냥 그걸 보고 눈물 뚝뚝 흘리고.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쁜 마누라랑 결혼해서 같이 다니면 팔짱을 끼고 다니고 싶겠지만 이런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이 마누라가 못생겼다거나 좀 그런 경우에는 거리를 두고 싶죠. 따라오는 거 싫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법정 구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진짜 인간적으로 놓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조국 선생님 전문 분석가지만 이분이 겪은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겪은 어려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이라고 다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전 가족이 다 막 이런 법적이고 무슨 뭐 지탄을 받고 막 욕을 먹고 하는 풍비 박사님. 풍지 박사는 난 것뿐만 아니라 비난받고 막 그렇게 되면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서 동네에서 밤중에 야반 도주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망갈 데는 없어.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도망갈 데도 없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백신도 안 받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요? 월북하는 거야. 근데 월북하면 또 총으로 쏴가지고 또 불태우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서 헬스클럽을 간 모양인데, 이 사람이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7년 구형을 받던 날이라 했죠. 7년. 어떻게 된 거죠? 일단 그 조 전 장관의 이 동영상에 대해서 비난이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이 이제 그 영상을 내리면서 그 변명을 내놨는데 그 변명이 재밌어요. 그렇죠. 뭐라고 해요? 뭐냐면 조국 운동 영상 올린 이유는 뭐냐면 해당 영상에 앞서서 SNS에 여대생 턱걸이 영상과 함께 몸 반동 빌어 7개 내지 10개 턱걸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엄청나다 하고
적었나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에 SNS 친구들이 인증을 요구해서 그렇게 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거네. 그러니까 반동을 해서라도 우리 배치기를 해서라도 그 나이에 7, 8개 사실 하나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나는 고작 해봤자 배치기 해서야 7번, 10번 하지만은 그 여대생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럼 너 배치기를 해서라도 7번, 10번 해봐라.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논의와 그런 그 생각을 하고 뭐 그랬다는 게 그 아내가 법정 7년 구형을 받는 그날 아주 비참하고 슬픈 날이죠. 슬픈 날인데 그게 이런 사고가 되네.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올렸다면 몰라도 그렇지. 법정에 웬 턱걸이 하는 영상. 그렇지. 거기에 이제 바로 무의식이라는 게 무의식. 나중에 다른 그 해리 현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네네. 뭡니까? 해리 현상이라는 건 자기 정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거하고 자기 몸을 분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문당할 때 네네네. 자기의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에 해변가에서 뛰어놀면서 막 해수욕하고 그랬던 장면을 연상하고 있으면은 이 고통이 좀 덜하다고 해요. 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온 가족이 다 파타이 나 있고 그러니까 너무 큰 고통이니까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엉뚱한 일도 할 수가 있고, 엉뚱한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이디안 슬립이라고 해서 자기 무의식적인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데, 게다가 여대생 턱걸이하는 영상을 올리고 옆에다 뭐라고 썼냐면 몸 반동을 빌어서 7개, 10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나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7개에서 10개의 숫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지 우리. 모르지. 방금 자기가 최 기자님이 소개했잖아요. 네. 구형이 몇 년 됐어요? 7년. 응. 7개에서 10개. 내심 마누라가 미우면 보기 싫으면 이 여자 7년 말고 10년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7년 구형됐다. 7년밖에 구형이 안 됐다. 몸의 반동을 사용해서라도 10년 구형이 나왔어야 되는데 7년밖에 구형이 안 됐다는 무의식이 반영될 수 있었다.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보통 3심까지 가면은 형이 감형이 되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0년 구형이 나와서 최종 형량이 7년이 될 줄 알았더니 더 줄게 됐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구형이 7년이면 뭐 저 실제 판결형은 그보다는 무조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르시시스트적인 이렇게 잘생겼. 나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진짜 제 진심이에요. 너무 잘생겼어. 어떻게 봐도 어느 각도에서 봐도 조 장관 진짜. 근데 부인은 조금 미안해요. 사람을 이렇게 평가절하 하면 안 되지만 좀 부인은 좀 심술보 있게 생기시고 좀 그렇게 생기셨잖아. 네. 그럼 둘이 사실 잘 안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그러면 한 10년 동안 안 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길을 갈 때도 같이 안 가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짐 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따라오게 해야죠. 오지 말라 그러고. 저는 우리 마누라한테 그렇게 해요. 저 뒤에 따라오라고. 어디 지금 여자가 뭐 어디 이 여자가 하면서 이제 난 갓 쓰고 이제 덮어 입고 머리에 짐은 여자가 지고 하는 건데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내가 어리지 않다는 얘기는 부인을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주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했지만 제가 호문은 아니고 남자인 제가 보더라도 조 장관 보면 미남이고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 티슈로 막 차 닦던 아줌마들 보면 여자들은 분명히 조국을 좋아해요. 그다음에 조국 씨의 하는 행동 하나가 패션이에요. 트렌드이고 멋이고 백팩이고 뭐 하고 테리우스 캔디에 나온 테리우스죠. 그래서 남자들도 또 좋아하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그 사람도 호모가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게 이제 끌리니까 그런 멋있는 사람이라서 이분은 자기 관리를 갖다 이제 철저히 되게 해요. 그러니까 촌스러움이라는 건 없는 양.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런 무례함을 불구하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따님은 좀 이쁘다고 해요. 게다가 또 가운 입고 요즘에 그 한전 그 병원 누비고 다닐 걸 생각하면 얼마나 또 폼나 매력적이고 멋있겠어요. 그 조민 인턴한테 치료받고 드레싱 받고 싶은 사람이 케어 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위험해, 전혀. 그 병원이 뭐? 이번 보통 사람들이 턱걸이 하면은 네네. 어디서 합니까? 저는 저기 아파트나 놀이터에 어른들도 할 수 있게 이게 철봉 있죠. 철봉이 있죠. 저도 제 집 앞에 나가면은 바로 그냥 몇 발짝만 나가면은 그렇죠. 뭐 다 돼 있어요. 뭐 자전거 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당기는 것도 그렇죠. 있고 또 허리 틀기도 있고 잘 돼 있죠. 잘 돼 있어요. 그 옆에 또 이렇게 철봉도 있고 또 이렇게 턱걸이 할 수 돼 있거든요. 애들 미끄럼도 물론 있지만 애들 미끄럼틀도 있고. 근데 그거 뭐야? 그거 이상하게 생겼대. 이번 저 조국 조국 영상. 저도 봤습니다. 저도. 그게 뭐 아파트 그런 데가 아닌데 보니까. 그 헬스클럽이긴 한데 요즘은 뭐 턱 걸 데가 없어서. 그렇지. 그건 턱걸이가 아니던데. 대단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역시 그쵸. 조국이래요.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사진은 완전히 똑같네. 모든 게 그렇지. 지금. 야. 아니 근육만 없지. 근육만 없지 똑같아. 지금 발 포즈까지 지금. 이게요. 옛날에 북한의 김일성이 자기를 우상화할 때 그 사진을 내놓을 때 포즈가 전부 뭐냐면 저기 레닌, 모택동 사진이 똑같은 배치야. 그렇죠. 레닌의 사진과 김일성의 그렇죠. 사진. 이 조명서부터 보니까 베꼈네. 그렇죠. 똑같죠. 조국 장관 신발까지. 그러니까 근육만 없지. 그러니까 이분은 도저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네. 상종해서 같이 살 수 없는 강남 고결한 깨끗한 고결하고 역시 강남 분이라서 때가 묻으면 안 되는 이런 동네 이런 놀이터에서는 감히 그렇죠. 강남 스타일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 이게 강남 스타일이네. 예, 강남 스타일이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턱걸이는요. 제가 지금 시골에서 대학에 올라왔는데 처음에 딱 1학년에 들어갔는데 강남 애들이 있더라고. 뭐가 달라도 강남 애들은 다르더라고. 그렇지. 이상하게 달라. 감이 다르죠. 그러네. 확실히 달라. 우리는 그냥 이거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우아해.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그걸 턱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사진을 지금 분석한 저로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우리가 철봉에 턱을 걸었으니까 턱걸이였지. 네네네. 이거는 턱걸이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말로는 한국말로 턱걸이지만 팔힘을 기르는 거지 가슴이랑. 턱걸이는 턱을 거는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 억장이 아니라 이게 턱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턱장이 무너져서 이게 없어. 턱장이 없어. 우리가 뭐라 하지? 이게 문지방. 문지방이 없는 것처럼 이건 턱지방이 없잖아. 그럼 어디까지 올려야 턱걸이가 완성된 거야? 이 기계는? 모르죠. 이까지. 이분 정말 센스가 대단해. 센스가 있다. 게다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 또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 사진을 보고. 나한테 얘기라도 하고 이제 좀 올리든지 하지. 다음부터는 좀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자기 마음이 새 나가면 안 되잖아. 아까 10년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7년형밖에 안 받았다라든지 그런 무의식이 새어나가면 안 되고. 이런 성격이 어디서 좀 기원이 됐다고 보십니까? 모든 게 이제 우리가 무슨 당뇨병이나 대머리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유전이 된다 그러죠. 모든 게 가족력을 특히 암이라든지 모든 그렇죠. 유전에다가 이제 학습 집에서 배우는 거. 그럼 결국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배웠다.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배운 거네.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배웠는데 또 특이한 성격을 가진 또 며느리를 보셨어요. 조 전 장관의 이 이중적이 좀 이중적이잖아요. 조중 장관 자체는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인형 같아요. 인형. 바비 인형 같아.
바비 인형처럼 이쁜데 이 아버지가 좀 사업 기질이 아주 강하셨다 그러죠. 네. 아버지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인인 정경심 씨가 지금 판결이나 여러 가지에서 다 정황이 나타났듯이 그렇지, 좀 그렇지. 상당히 주도했네. 주도적인 주도 면밀하게 이 그렇죠. 뭐 거의 사기에 가까운 뭐 사기였지 뭐 거의. 그러니까 모든 위조, 그런 일들을 뭐. 갖다가 이끌어온 게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따라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임종석이 하는 일에 이렇게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끌려가서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도요. 네. 문재인이 나설 때랑 네. 임종석이 나서거나 이낙연이 나설 때보다 추미애가 나서 목이 나섰을 때 이 효과가 파급. 아, 컸죠. 이 파급 효과가 무진장 크고 지금까지 큰 거 봐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 성 지지자들이 생기고 지지 집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성격도 특이하고 주변 상황도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도 아직까지 이만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안철수 선배님의 아버님이 이제 이분도 조국도 부산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조국도 부산 사람이고 안철수 선생님도 부산 사람인데. 부산이죠. 그렇죠. 게다가 안철수 저도 부산. 부산. 다 부산이네. 예. 안철수 형의 아버지가 네. 아버님께서 그 오랫동안 그 동네에서 부산에서 아주 고명하신 의사 선생님으로 오래 계셨고, 그렇죠. 결국 이제 아들도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었고, 또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서 서울대 의대 아무나 가는 데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또 의사가 된 게 아니라 또 컴퓨터 사업을 하고 아주 앞서가는 아주 앞서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아들이 그렇게 돼서 아버지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국 선생의 아버지와 안철수 선생의 아버지의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안철수 씨는 계속 그런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사랑을 받다가 못 받다가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이 조국 씨는 계속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철수 씨 아버지가 조국 씨의 아버지의 반 정도만 능력이 됐어도 안철수 씨는 벌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황제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네. 궁금한 걸 왜 이야기 안 해주세요? 뭘요? 다 얘기는 뭐? 조 전 장관 어디가 아픈 겁니까? 그거요? 네. 조 장관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어렵죠. 아주. 법무장관 한번 하려다가 갑자기 전 가족이 뭐 풍비박산이 났죠. 풍비박산이 난 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범죄자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어떻게 피해 나갑니까? 어떻게 피해 나갑니까? 자기의 머리를 분리시켜야 돼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은 애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그런 데 빠져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잊고 싶어서. 그렇죠. 현실을 잊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당히 좀 안쓰럽게 봐요. 조 장관이 얼마나 현실을 잊고 싶었으면 이쪽에 몰두하면서 그다음에 또 자기의 무너진 자존심. 우리가 그걸 뭐라 하냐면 나시시스트, 자기애적 사람들은 이 나시스틱 블로, 그러니까 이 브로우를 그러니까 때린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맞는다고 얘기해요. 그걸 맞으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하지만 지금 조 장관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런데 좀 잊고 싶으면 혼자 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산에 가다든지 안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땀을 흘려 뭔가 이렇게 영화를 본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슬픈 일을 잊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되 혼자서 하는데 왜 이걸 또 SNS에다 올려? 그러니까 SNS에 올리면서 이분은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그 애정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스타랑 똑같아요.
만약 스타가 자기를 갖다 칭송해주고 하는 주고받는 반응이 없다면 못 사는 거예요. 혼자서 노래 부르면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것처럼 이 상처와 슬픔을 그것도 사람들의 칭송을 통해서 그것도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네. 그렇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걸 푸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막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게 돼요. 제가 한 가지 지금 진짜 의학적인 예를 들자면은. 네네. 심각하네. 근데 그게 심각하네. 그러니까 4식구인가 5식구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네. 애들이 셋이고 네. 엄마가 아빠가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막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패기 시작하면 그냥 뭐 머리 터지고 코 터지고 다 터지고 집안 김을 다 부시고 옛날 한우로 생각하세요. 네. 앞에 이제 마당 있고 예. 엄마 아빠가 이제 애들이 같이 있다가 엄마 아빠가 이제 싸움만 시작하면 갑자기 애들이 마당으로 나가서 줄넘기를 하기 시작해요. 즐겁게. 잊으려고. 아주 재밌게 놀아요. 잊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그 거예요. 상황과 그 상황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 들은 얘기였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진짜 슬프다는. 그까지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그런 슬픈 날 이 턱걸이를 하면서 힘든 턱걸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산소 아주 육체적인 그 고통을 극한까지 몰고 가면 그게 잊어지거든요. 그렇죠. 잊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까지는 이해가 돼요. 지극히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또 SNS에 올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차라리 SNS에 올리더라도 아까 얘기한 놀이터에 있는 철봉에서 몇 번 하는 걸 보여줬으면은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고 하면서 내가 힘을 기르고 내가 건강해야지 우리 가족을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운동하고 있는 거다. 전두환 대통령이 재판받고 구치소에 들어가자마자 한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처음 한 게? 방 넓이 딱 본 다음에 운동. 푸시업. 이 공간이 내가 푸시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왜냐면 운동을 계속 자기가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있어야만 나중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 조 장관도 나중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또 거기 올려? 이분은 그걸 안 하면은 못 견디는 거야. 그게 바로 자기애적, 나르시시스적 경향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존이 너무 부족하다. 그 자기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부속물, 액세서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안타깝네요. 저는 안타깝네요. 이런 분들은 이 자기 슬픔을 알아주기 위해서는 합창단이 울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분한테는 어떤 그 고명 높은 스님들이 자기 수양을 면벽 수양을 하지 않습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절연을 하고 수양을 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네 그런 건. 그것도 수양하는 모습을 누군가 찍어서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전두환 씨가 백담사에 가서 하는 거 사진 찍어서 지금 다큐멘터리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가령 말이죠. 그 우리 또 사형수들. 사형수들. 마지막 식사 그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얘기 많이 들어? 이거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교도소는 보면 사형수들한테 죽기 전에 마지막 뭘 먹을 건지 이게 정할 수 있게 한다더군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와인도 뭐 이렇게 시키고 뭐 스테이크도 시키고 막 이렇게 자기 먹고 싶은 걸 다 풀어내는 반면에 아무것도 안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빵 한 조각과 물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한데 근데 조 전 장관은 좀 특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조 전 장관은 만약에 사형수였다면 어떻게 식사를 할까? 그렇죠.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딱 생각나신 거죠? 네, 저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냐? 이분은 절대 혼자서 마지막 식사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뭘 줄까가 아니라 빵하고 와인하고 물만 먹더라도 그가 자기가 그렇게 먹는 걸 누군가 봐줘야 돼.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이 멋있는 화가가 그 작품을 명작으로 남겨줘야 돼. 미스터리한 자. 그러니까
이분은 답답하네. 조국 전 장관은 최후의 만찬을 마지막 식사도 최후의 만찬처럼 제자들과 같이 폼을 잡고만 하셔야만 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심리학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아까 단순한 내가 얘기했던 철봉부터 네. 헬스클럽 난 처음 보는 그렇지. 이상한 좀 의리의리하더라. 이상한 머신으로 바뀌는. 어? 그렇다면 이분이 과연 진짜 얘기하시던 것처럼 네. 나는 이분이 막 개혁을 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분 아니셨어요? 세상을 그렇지. 바꾸겠다는 분 아니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 개헌 프로그램을 조전 당시 수석 입으로 이제 발표했지.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이. 그러니까 보다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그대로의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지금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또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네네. 어떻게 보면 공인인데 네네. 우리 같은 사람도 턱걸이 하지 않으면 철봉 생각하지 누가 난 이거 하리라는 생각을 죽어도 못했고 그 포즈도 나는 진짜 왜 그렇게만 됐는지 그 사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막 이상한 게 이런 분이 어떻게 자기가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이거는 다 패션이에요, 패션. 강남 좌파란 얘기죠, 내 얘기는. 예. 그걸 어떻게 다 따라합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못 따라한단 말이에요. 강남 좌파 맞네. 응? 강남 좌파, 즉 뿌띠부르주아. 레닌이 그렇게도 가장 증오했고 증오했고 가장 경계했던 척결 대상. 왜냐하면 그렇게 이 사람 뿌띠부르주아가 다시 살아나서 부르주아가 되고 커지면은 혁명 자체도 실패하고 공정한 세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레닌이 가장 경계했었고요. 또 하나는 룸펜 프롤레타리아야. 룸펜. 이게 놀고 먹는 프롤레타리아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 장관이? 지금 놀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러니까 놀고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놀고 먹고 있죠. 놀고 먹고 있으니까 어떤 걸 올려요? SNS에? 그런 거 올리네.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요? 이분이 지금 노동을 해요. 지금 사람들 지금 노동판에도 일자리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럼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돈이 어디 있다고? 자기 돈도 없다며. SNS 이건 계속 하고. 지금 벌금 낼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 SNS 댓글질에다가 사진 올리고 하는 걸 왜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닥터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답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룸펜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인데. 네네. 그 일은 안 하고 이제 놀고 먹으면서 네.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안 하고 네. 자본가들이라든지 남아있는 자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생긴 권력층에 빌붙어서 놀면서 먹고 사는 계층을 갖다가 룸펜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고 네. 거기서 우리말 룸팽이가 나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룸팽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깝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아까 얘기한 건 증상은 딱 얘기합시다. 그냥 일단 정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증상은 지금 보이는 증상은 해리성 장애, 디소시에이션, 해리성 장애, 디소시에이티브 또는 디소시에이션, 네. 즉 현실과 자기의 마음을 분리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이제 나르시시즘, 자기애적 자기 도취 장애의 상처를 나르시시즘의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 복구하는 것조차도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도승처럼 이걸 툭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것도 또 보여야 돼. 다른 사람이 봐줘야 돼. 보이더라도 그런 모습이 낫지 않겠어요? 그럼 좋아 박사님. 치료를 이분한테 지금 조 전 장관한테 어떤 치료법을 인격 장애는요. 네. 인격 장애는 나이가 70이면요.
70살 동안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든 인격이에요. 70년간. 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뭐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아들이 몇 살인데요? 35이요. 몇 년 만에 고쳐드릴까요? 1년 만에요. 아, 하나님이 35년 동안 만든 성격을 내가 1년 만에 고치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지. 아, 성격은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응. 그럼 불치입니까? 불치죠. 게다가 이런 성격 장애가 같이 모이면. 네. 그래서 소시오패스라는 거잖아요. 아,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거예요. 패시들이. 아, 그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조국 지지파들이 네. 다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병원. 같은 병을 같은 앓고 병을. 있다. 예. 그 조 전 장관 어떤 뭐 치료를 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네네. 들어서 뭐 SNS를 끊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뭐 그래도 뭐 좀 약을 치료법이라든지 뭐 약물을 좀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인사이트, 영어로 인사이트인데 네. 이제 보통 철학에서는 인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병식. 환자가 자기 병이 있는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먼저 자기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근데 절대 인정 안 하죠. 아니 위암이 있는 사람은 누가 위가 안 좋다고 했더니 위암 있는 것 같다면 자기가 겁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진단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뼈 부러진 사람이 진짜 정신 이상이 아닌 다음에 그거 붙여달라 그러지 그걸 붙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게 일단 가장 먼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자꾸 이런 행위를 이거를 노출을 시키려고 그러고 SNS 올리는 걸 야 이건 자제해야죠. 자제하고 야 이건 내가 병이다. 이걸 안 해야 된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그걸 깨닫게 해줘? 지금 전 가족이 그러고 있는데 가장이잖아요. 네. 가장이 변해야 부인도 변하고 자식들도 변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좀 버릴 수 없을까?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의사잖아요. 네. 의사이기 때문에 조민 씨가 네. 먼저 이 가족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고 그 여러 가지의 특권 의식을 버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반성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치료가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가족이면 네.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병식이 있고 고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한 살이도 나이가 적은. 그런 사람은 먼저 고치면 그 다음 사람 고치기가 쉬워지고 그렇잖아요. 아니,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가령. 근데 조민 씨도 참 지금 조금 힘든 게,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위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쌓여서 지금 결국은 의사 되는 과정도 위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자기가 엎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 용기. 치료를 위해서는 일단 아버지가 조 전 장관이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것도 돼요. 뭐냐면, 조민 씨가 네. 우리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조국 씨가 네. 내 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누구죠? 부인이. 정경심 교수. 그리고 정기현수 씨가 내 남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조국 씨가 내 아내 정경심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집안은 이걸 정상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네, 치료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오시면? 지금 치료해야 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요, 대한민국에. 일단 조 전 장관 치료할 수 있습니까? 같은 병 가진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조 장관을 지지하는데, 진짜 어떤 조 장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진짜 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된다든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든지, 해서 전격적으로 조 장관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은 내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 하지만 감성적으로 지지하고, 이 조 장관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이분들이 같이 최후의 만찬에 참석하실 분들이죠. 이 집단을 고쳐야 되는 거죠. 이 집단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깨닫게 해줘. 깨닫게 해줘야죠. 근데 이 사람들 깨닫게 하기 어렵죠. 어렵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진압해야죠. 이 사람들이 진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바뀌어야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정권이 바뀌는 것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그리고
그 무리들에 대한 그렇죠. 치료가 될 방법이죠. 치료 방법이. 뭐가 잘못된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건 탓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까? 모를까? 깨닫지 않고 싶을까? 예, 그게 양심이 없는 사람한테 안만 박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정권과 이런 조 전 장관의 뭐 이런 나르시시즘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종의 노출증 이런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네. 정권 자체가, 네. 권력 세력 자체가 대한민국을 집어삼켜서 이상하게 만들려는 완전히 180도가 변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집단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지 않아요? 집단 관종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 지금 제정신이 나가버린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제정신을 차려서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좀비들이 다 돼봐. 좀비가 좀비를 어떻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이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들을 선도하거나 네. 뭐 가둬야 될 사람은 가두고 네. 치료해야 될 사람은 치료하고 또 위로해줘야 될 사람은 위로해서 네.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적인 난 딴 게 정상적이라고 이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야만 이 병이 없어진다. 이건 개인의 병이 아니다. 집단의 병이다. 이 그림 한 장이 네. 의미하는 것이 네. 그렇게 크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닥터최 그 진짜 이런 얘기는 어디 심각한 분석이었습니다. 네, 예. 심각한 분석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예, 최성원 닥터의 아주 네, 예.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오늘 분석을 진짜 들어봤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하기 진짜 너무 힘들고 네. 지쳤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